자, 오늘 세 번째 이야기. 수박을 먹고 있습니다. 예, 수박을 먹으면서. 세 번째 이야기. 독서. 지금 연달아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죠? 네. 오늘 할 얘기는 우리 초등학교,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거리가 너무 길다. 기간이 되게 길잖아요. 이제 이 기간에 학년별로 좀 다른 특성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좀 독서지도 아이들을 좀 이해하는데 학년별로 다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얘기해보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네, 그 얘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이제 워낙 잘하시니까 독서 교육. 누가 그 아이들이 환타지에 빠져 있을 때가 있잖아요. 전래동화가 다 이제 뭐 그 내 이웃집 이야기인 것 같고 이제 명작 동화를 보면은 나 12시에 뭐 환생할 것 같고 공주로 막 그런 이렇게 환상과 상상과 이렇게 환상의 세계 있잖아요. 그게 우리 어릴 때 저도 그랬고 어릴 때 저 경험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릴 때 그 인형 있잖아요. 마론 인형. 맞아. 드레스 입은 거 보면서 그 분홍색 드레스 입은 걸 보면서 정말 꿈꾸는 것 같고 너무나 갖고 싶고 그랬죠. 그랬죠. 비쌌어요, 옷도 되게. 그쵸. 근데 이제 그게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책을 생각해 보면은 공주 이야기들 봐봐요. 신데렐라, 백설공주, 라푼젤, 엄지공주, 인어공주 그 안에 이야기들을 다 들여다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 공통적인 게 뭐냐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빵빵 터져. 맞아. 근데 우리가 엄청 재밌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런 것 때문에 보는 거거든, 사실. 드라마도 거기서 나왔네요. 다 재벌가의 성인과 재벌가의 그렇죠. 그럼요. 그 신데렐라 이야기는 영원히 인류가 영원히 계속 이렇게 리메이크하는 맞아요. 모티브. 현민과 재벌가의 사랑. 그렇죠. 이런 거. 네, 이제 남자 신데렐라도 나오는 이제 그렇죠, 상황이지만 아무튼 이제 이런 우리가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동화 속에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건 동화 속에서나 있는 일이야 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현실에는 없는 얘기야. 예,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동화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어렸을 때는 이런 동화책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노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시기, 행복하려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라. 그런데 그 어린 시절이 언제냐면 그런 환타지가 현실에서 가능하다고 믿는 시기. 그게 몇 살? 그게 5살 정도부터 좀 더 빠르요. 4살 정도부터 길게는 9살 정도까지. 그럼 그 시기에 판타지 소설 읽는 거는 자연스러운 건가요? 네네. 그 시기에 그 시기에 전래 명작 읽으라는 이야기가 맞긴 맞네요. 그렇죠? 전래 명작뿐만이 아니라 동화 속에 그때 아이들이 읽는 책은 대부분 다 환타지가 요소가 들어있어요. 이야기 속에 다 환타지적인 요소. 흥부놀부도 한번 보세요. 맞아요. 흥부놀부도 거기에 제비가 빵 터지고 막 있잖아요. 현대판 로또. 그렇죠.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어떤 이야기든지 전래동화든 보통 그 시기에 읽는 이야기들 속에는 환타지적인 요소가 이야기들 테마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꿈과 상상과 신화, 전설, 전래동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명작동화 이런 것들을 다 어린애들이 읽는 책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만족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물환론적 사고라고 해요. 물환론적인 말 그대로 사물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물활론적. 그래서 이제 그게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는 시기래요. 근데 이제 8살, 9살이 되면 우리가 각성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로 이제 치면 한 3, 4학년 정도 되면은 교육과정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3, 4학년이 되면 이제 역사를 시작해요. 역사라는 건 이퀄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배우면 환타지가 안 먹히죠. 그런데 환타지를 언제까지 애들이 좋아하느냐? 환타지를 나중에 어른이 돼서 환타지 소설이나 환타지 이런 것들을 즐긴다고 하는 거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그게 있는 거지. 있는 거고 보통은 이제 3, 4학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환타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일단 현실적이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1, 2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나이로 치면 한 9살까지라고 하면 1, 2학년 때까지 요즘 좀 빨라져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환타지적 사고는 뭐냐면 산타클로스가 있다라고 믿는 거지, 확실하게. 믿는 거야. 그 양말 걸어놓고 자고 막 진짜 산타클로스가 어디선가 와서 다녀가. 그 세계 산타클로스가 어디 살아요, 근데? 핀란드. 아, 거기 살아요? 근데 이제 어디 공간적으로는 없죠. 우리 상상력의 공간에는 있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어느 지역 어디다라고는 물리적 공간은 없다 하더라도 상상력의 공간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 달나라에 가면 토끼가 방아 찍고, 그쵸? 맞아요. 이런 거, 바닷속에 들어가면 용왕님이 있고, 이런 것들은 공간이 실제로는 없지만 인간의 상상이 만들어낸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늘나라에 토끼가 살고, 달에 토끼가 살고, 바닷속에 용왕님이 산다라는 거를 100% 사실로 믿어버리는 시기. 예. 이렇게 하면 얼마나 행복해. 난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미치면 행복할 것 같아. 그 옛날에 행복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 상상을 하고 어렸을 때 생각나죠. 소녀 때까지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고 맞아. 근데 이제 배 나온 남자가 이렇게 올 줄 모르지. 서로 나오고 만나서 맞아요. 벗겨지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믿어버리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붕어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알죠? 저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 조혜련하고 그 조혜련 아들 우주가 나왔어요. 근데 조혜련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막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 우주가 슈퍼맨 빨간 뭐죠? 망토를 메고 1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린다고. 왜냐면 자기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서 다친 애들 많았죠. 15층까지는 아니어도 2층에서 뛰어내는 애들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오빠 2명 있었는데 그래요? 이불을 이렇게 켜켜이 해놓고 맨날 거기서 뛰어내렸던 근데 기억이 나도 있어요. 어릴 때 그랬거든. 근데 걔는 15층에서 자기는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가 이제 5, 6살 때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빨간 머플러를 하고 슈퍼맨처럼 뛰어내리려고 그래가지고 조혜련이 자빴대.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우는 거야. 근데 얼마나 아찔했을까. 그러니까. 진심일 텐데. 근데 이제 그게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뭐 죽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는 그게 아니고. 어머 왜 그래? 나 이거 날 수 있어. 이렇게. 근데 그 나이에는 그게 그렇게 돼. 가능한 나이. 그러니까 이게 물환론적 사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심리 정서학적으로 이게 10살, 만 10살 이전으로 그 10살 이전에는 구체적 조작기. 그래서 직접 보고 만지고 탐색하고 그 이후에는 형식적 조작기라 해서 내가 추론하고. 특별히 직접 가지 않아도 이 구조가 어떤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인데 그 시기하고 이게 마음 먹는 것 같아요. 환타지 시기하고. 그래서 그림에서도 아이들이 보면 아까 물활론적 얘기할 때 태양에도 눈, 코, 입을 그려요. 맞아. 눈, 코, 입. 그리고 어쩔 땐 TV에도 그려요. 웃고 있고. 그게 이제 다 사물에 그렇죠. 의인화하는 거죠. 자가용도 이제 타요. 그러니까 타요가 탄생한 거예요, 맞아. 예. 그런데 이제 뽀로로,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얘네들이 요 시기에는 그러니까 독서 교육을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뭐 전래동화, 신화, 전설의 모든 그 어린애들이 읽는 책 속에 그러니까 동화라고 통칭하잖아. 그 책 속에 환타지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그런 책들을 충분히 읽고 그 속에 빠져서 미친 듯이 행복하고 미친 듯이 그냥 거기에 젖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애들한테 막 역사책 막 집어넣고 막 그런 애들한테 물리화 풀게 하고 막. 그런 애들한테 이제 영재 교육 시킨다고 또 막 이렇게 너무 땡겨서 하는 거는
안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공부도 조금 더 지나면 어느 시기에는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고등학교만 들어가도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생명과학에서 배우는 미시적인 세계도 눈에 안 보이고 지구과학에서 배우는 그쵸? 천체? 그쵸. 안 이쪽도 보이죠.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굉장히 거시적인 세계도 안 보이고 미시적인 세계도 눈에 안 보여요. 그 세계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물론 이제 이거는 다 프로세스를 다 증명하는 그렇죠. 학문이긴 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한계에 다다라요. 특히 이과 쪽으로는 역사도 그래.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뭐 세계사도 우리 힘들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서로 엮어내는 능력이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문학 작품 특히 문학 작품 읽을 때 아까 얘기한 비유, 은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학 작품 특히 뭐 시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핵심적인 게 이제 은유나 비유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그 첫 출발이 의인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예컨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용궁을 읽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때 구운몽이라는 작품을 네, 배워요. 맞아요. 그렇죠. 구운몽이라는 작품을 배우는데 구운몽이 성진 스님과 그다음에 양소유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팔선녀 이야기 보면은 거기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책 속에서 굉장히 책을 분석하거나 문학 작품을 이해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그 안에 그 우리 사람이 딱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이지 않는다는